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왔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저랑 같이 또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봅시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날도 더운데 아주 유쾌하게 해피하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더워가지고 요즘 계곡에 많이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닷가는 별로 안 가는 것 같아. 다 보니까 계곡 쪽으로 많이 가서 발 담그고 거기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젊었을 때나 뭐 비치 가서 놀지 요즘 해수욕장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은 한번 좋은 데 가서 계곡 가가지고 물놀이도 하시고 한번 계곡에 발도 담고 더위를 한번 날려보시기 바래요. 다음 달에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 기대감에 미국채 상장지수 펀드 ETF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채 ETF에 뭉칫돈이 몰린대요. 기대한 대로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국채 가격 상승으로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이게 또 월 배당형 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될 경우에도 안정적인 그런 현금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 국채 ETF를 보니까 이제 30년물이 있고 10년물 아니면 환 해지형이 있고 환 노출형이 있습니다. 노출형. 그리고 커버드 콜, 그리고 지수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상품들이 많아요. 투자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하시면 되죠.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ETF 체크해 보니까 국내에 상장된 채권형 ETF 중 최근 일주일 동안 순자산이 가장 많이 불어난 상품이 535억 정도 증가한 이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타겟 커버드 콜이더라고요.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도 202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거에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 H 또한 120억 커졌고, 이렇게 ETF에 체크해 보면은 최근 1개월간에 국내 상장 미 국채 ETF로 유입된 자금이 약 3천억이 된다더라. 하여튼 이 국채에 관련된 미국의 국채에 관련된 ETF에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국채 ETF. 커버드콜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커버드콜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패드워치에 보면 다음 달 연방공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내려갈 확률은 지난 21일 기준 73.5%였어요. 이렇게 인하 기대감이 점점 약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최근에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국채 ETF를 매수하고 있다는 게 운용사들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 금리가 생각만큼 내려가지 않아도 한 연 4에서 5% 수준의 금리를 월 분배금으로 받으면서 금리 인하를 기다리겠다는 투자가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 특히 커버드콜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연간 분배금이 10%를 훌쩍 남기고 있더라. 미국 국채 ETF는 만기하고 환 노출 여부 등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여러분 잘 따져봐야 돼요.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 ETF는 크게 30년물과 10년물로 나눈다고 했죠. 이 30년물은 듀레이션이 길잖아요. 긴 만큼 변동성은 크지만 금리가 실제 내려갈 경우는 더 큰 자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고 금리 하락의 확신이 있는 비교적 공격적 투자자들이 적합하다. 그렇죠. 공격적 투자자들. 공격성이 뛰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는 겁니다. 최근에 자산 운용사들은 30년물 ETF의 변동성을 꺼리는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10년물 ETF로 잇따라서 이제 상장을 하는데,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지난달 에이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를, 삼성자산운용이 이달 코덱스 미국 10년 국채 액티브 H죠. 이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리가 1% 하락했을 때 듀레이션이 16년인 그런 30년물 ETF는
약 16%의 자본 차익을, 듀레이션이 7년인 10년물 ETF는 약 7%의 차익을 얻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10년물 ETF는 금리가 횡보하거나 이 상승하는 정반대의 경우에도 손실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환 노출형하고 이제 환 해지형 있죠. 이거에서도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환율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본다면은 이 환 차익이죠. 이 환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환 노출형, 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거나 국채금리의 변수를 만들기 싫다면은 환 해지형을 고르면 됩니다. 최근에 환율이 상승해서 달러당 1,400원, 달러당 1,400원 수준에 가까워진 것은 이 환 해지형의 점수를 줄 수 있는 요인이죠. 다만 환 해지형은 연간 투자 금액이 약 2%가량이죠. 투자 금액 약 2%가량의 비용이 상품에 반영되어 있다는 게 운용서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월배당 규모를 극대화한 커버드 콜형하고 이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 등 다른 위험 자산과 혼합을 해서 이 수익률을 극대화를 노리는 혼합형 상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국내 상장 채권형 ETF 중에 가장 연 배당률 상위 1등에서 4등은 모두 미국 국채 커버드 콜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이 연 14.8%로 가장 높네요. 그리고 타이거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액티브가 13.3%, 코덱스 거 미국 30년 국채 타깃 커버드 콜 13.28,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커버드 콜 12.89, 대부분 보니까 12%에서 14% 사이에 주는 것 같습니다. 배당률이 1년에 이 정도 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면은 뭐 12%면 1,200만 원이네요. 이 정도 준다. 커버드 콜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커버드 콜은 그래도 뭐 꾸준하게 주긴 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버드 콜은 상방이 막혀 있어요. 상방이 주가 오를 때 약간 막혀 있고, 하방은 좀 열려 있고, 횡보할 때가 좋아요. 횡보할 때 어느 주가가 이렇게 막 횡보를 하면은 나름대로 커버드 콜은 매력이 있는데, 만약에 상방으로 가면은 이익을 못 먹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상승장일 때 커버드 콜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죠. 하여튼 미국 국채 일부에 대해서 콜옵션 매도 전략을 써가지고 배당을 키우는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특히 커버드 콜의 경우 최근에 다음 달 금리나 기대감이 기존 대비 약해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배당 여력이 부각되고 있고, 다만 그만큼 금리 인하 시에는 자본 차익 규모는 작아질 수 있다는 게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주가 지수나 뭐 개별 종목 투자와 미국 국채 투자를 결합한 상품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덱스 200 미국 국채 혼합이 대표적이더라고요. 미국 국채 선물 10년물에 60%, 코스피 200에 40%를 투자를 하네요. 최근에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횡보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어서 뭐 수익률이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글쎄 코스피 200 요즘 빌빌거려 가지고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또 솔 미국 S&P 500 미국채 혼합 50은 S&P 500하고 미국 10년물 국채에 각각 50%씩 투자를 합니다. 차라리 S&P 500 섞여 있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라이즈 테슬라 미국 타겟 커버드 콜 혼합도 있어요. 이건 테슬라의 30%, 미국 30물 국채 70%, 3대 7로 넣는 것 같아요. 테슬라 옵션 매도 비중은 5%로 고정을 해가지고 테슬라 주가와 연동성을 높였다. 그러면서도 미국 30년 국채 옵션 매도를 통해서 연 15% 수준의 월 배당을 목표로 한다 합니다. 요즘은 커버드 콜이 엄청 많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이 하는데, 근데 커버드 콜이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방 떨어질 때는 주가가 빠진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다양한 ETF들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되시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